보통 정치인이라면 한 30년 걸려서 겪을 일들을 최근 1년 반 사이에 다 겪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3선의 중진이시고요. 요즘은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독 제조기. 천상천하 유아준석, 준스톤, 이준석 정치 낭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야? 제거 왜 가져갔어? 네, 우리 이준석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너무 반갑고. 네. 저는 진짜 저랑 굉장히 또 인연이 깊어요. 이따 자세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종편 1세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깊어. 더 깊습니까?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정치부 류정화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정화입니다. 네, 류정화 기자님은 어디 출입하십니까? 저는 지금 정치부 출입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담당하고 국민의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아무리 가도 이준석 대표 못 만났죠? 뭐 직접 뵌 적은 사실 오늘 출입하고 나서는 처음이고요. 처음이죠. 네, 전화 통화는 네. 몇 번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취재되시는 거 맞죠? 네? 네, 그럼요. 진실을 말하는 기자가 되실. 그래야겠죠. 김기현 네. 대표 말을 듣는데요. 그래야겠죠. 김기현 대표 잘립니까? 그 부분 오늘 궁금하십니까? 저는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미 궁금하시다면 네, 알고 오늘. 계시고 예. 답을 구하셨습니다. 자, 진실을 얘기하는 기자인지 보려고. 이거요? 네. 이거 지금 12시 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에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12시 반까지 오늘 이어집니다. 뭔가 또 네. 있군요. 네네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준석 대표 예. 나오신다고 예. 미리 예고를 했더니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 예. 생각보다 저와의 관계를 물어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준석 대표께서 정치에 나오시기 전에 그죠? 예. 그때 세상을 바꾸는 그죠? 세상을 바꾸는 교육? 그때 그러니까 정영진 씨 리포터 하시던 시절. 네. 예. 그때 뭐였죠? 세상 배움을 나누는 사람. 예. 배나사. 그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그때 하셨었죠. 네. 스타트업 아니고 봉사단체죠, 그냥. 봉사단체니까. 예. 그래갖고 거기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게 한 2년, 3년 됐나요? 2010년. 2010년인가요? 2010년. 그때쯤에 예. 와, 우리 이준석 대표를 그때 처음 이제 뵀었고 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영입이 좀 되셔서 그래서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야, 저거 정치 나가려고 일부러 저런 거 봉사단체 하나 만들어 갖고 그럴듯하게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네. 사무실을 그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하지 않았어요, 교육을 그때? 진짜로 거기 가면 그냥 왜 뭐 연구소 이렇게 막 차려놓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그냥 데스크 하나에 뭐 명패 같은 거 하나 있고 끝인데 가봤더니 정말 책상도 되게 여러 개고 컴퓨터마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르치는 애들이 그때 한 번에 120명 정도씩 가르쳤으니까. 맞아요.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두 분. 이준석 대표? 예. 그때는 되게 잘생겼었어요. 그래요? 뭐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지금? 허물어졌습니까? 저는 근데 허물어진다고? 죄송합니다. 아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허물어졌다니 감성도 너무 변합니다. 아니, 10년이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네. 얼굴 좋아지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준석 대표님도 조금 사갔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아니, 그때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고. 아니 그때 25일 때 본 건데 이게 사갔어. 정영진 씨는 그때는 어땠습니까? 저는 그냥 흔히 그냥 드나드시는 잘생긴 리포터 그리고 굉장히 스펙이 좋으시니까 뭐 잠시 용돈 버시려고 방송 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고. 예. 그러다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알아본 게 저 백분 토론에서 한번 저희 그렇죠. 여성 할당제 관련해서 그런 거 있었죠. 네. 팀워크 잘 맞은 편이었습니까, 두 분은? 뭐 정영진 씨가 사실 그 전에 여러 방송 나가가지고 자기 스탠스가 명확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했어요 각자. 2인 삼각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거. 네. 정말 그때 뭐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재밌었습니다. 앞에 분들이 다 살렸지 뭐.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 하여튼 뭐 그런 이제 평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조금 힘든 시기를 좀 보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네? 네. 아무 말 다 하고 다니잖아요 이제.
또 원래부터 좀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 근데 무슨 말이든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요즘 솔직히 김기현 대표는 생각한 거에 한 10분의 1도 말 못할 걸요. 네. 아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으니까. 10분의 9는 일기장에 쓰고 있겠죠. 그런데,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준석 대표는 12월 27일 예. 그 날짜를 이제 박아 놓으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날짜 박는 것 자체가 스스로 좀 올가매는 건 아닙니까? 이 그게 모든 약간 게, 걱정돼요. 이 모든 게 장성철, 김준일 때문입니다. 좀 아까 김준희? 예. 왜요? 제가 이분들과 이제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제가 날짜를 말한 건 아닌데 대충 말하는 뉘앙스를 듣고 12월 27일이 아니야 방송에서 못 박아가지고 예. 아니라고 말 못하는 상황이 됐군요. 뭐 딱히 크게 며칠 차이 날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장성철, 김준일이 정한 걸로 그렇습니까? 본인이 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자, 저도 네. 궁금해가지고 네. 12월 27일 무슨 날이냐 했더니 이제 대표님이 정치 입문한 네. 날이자 네. 그날 또 국회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네네. 근데 실제 그게 그 12월 27일 날짜가 왜 됐냐면요. 그 아까 말했던 저희 교육봉사단체 배우라는 사람들의 한 그때 한 10년 운영하는 단체였는데 10년간 철칙이 있어요. 12월 24일과 12월 25일 은근히 사람들이 바쁠 것 같지만 안 바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단체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번 모여서 회식을 합니다. 거기 우울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아 근데 방송 보신 분도 의외로 안 바쁜 분도 많을 거예요. 12월 24일, 25일에. 그래서 저희가 회식을 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정치하겠느냐. 회식할 때 전화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첫 번 거절하고 두 번째 연락 왔길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6일 날 비대위 발표하고 27일 날부터 첫 회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술 먹고 전화 받은 기억이 납니다. 네? 직접 전화 왔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화 왔을 때는 그 전에 한번 왔었는데 거절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왔을 때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 회식 날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꼭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잘 되면. 지금 만나봤자 서로 뭐 신세 한탄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네, 준석 씨. 잘 되신 모습 너무 좋습니다. 대구에 꼭 내려오십시오. 화이팅. 네,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하는구나. 이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예. 그나저나 참 오늘 그 신당 지수 이제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가고 예. 이제 뭐 신선하진 않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저도 근데 안 세요. 그냥 그죠? 가면 꼭 진행자가 물어보더라고. 네. 오늘 몇 프로 아닙니까 이렇게. 그때 뭐 한 60%까지는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65쯤 됐을 것 같은데. 본인도 신경 안 쓰는. 예, 예. 예, 중요한 건 하여튼 이 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과 뭐 김기현 대표 체제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조금 유동적이긴 한 거죠. 아니요, 그것도 신경 안 써요 이제. 그것도 신경 안 써요?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건 장성철, 김준일의 날짜 박아놓은 거에서 기준이다. 예, 그래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뭐 연락하신 지가 한참 됐죠 이제는. 가끔가다 텔레그램에 서로 접속해 있다 정도만 뜨죠. 아 접속하면 그분이 친구니까.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때 말 걸어보신 적은 없으시고. 없고 제가 그래서 잘 보실 수 있게 텔레그램 대화명을 네. 내부 총기라는 당 대표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그건가요? 그래서 네. 이름이 그러니까 성이 당 대표고요. 네. 이름이 내부 총지라는 거예요. 아, 보셨을까요? 아 그럼 텔레그램 제가 안 써서 그런데 차단 기능 있나요? 저도 모릅니다. 있는데 저 원래 텔레그램 잘 안 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선거 때 이제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쓰길래 뭐 소통하려고 깔았었는데 뭐 어차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건 없고 대통령하고 할 때만 썼으니까 내부 총리라는 당 대표를 해놨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너무 좀 얄밉긴 얄밉겠다 그죠? 아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건데 뭐가 얄밉습니까? 에이 그러니까 얄밉지. 내부 총지라는 당 대표라고 써놔봐. 얼마나 얄밉지. 체리따봉 받을 만한 명칭은 아니죠. 권성동.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 좀 저희가 네.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 좀 여쭤보면서 지금 뭐 현안 얘기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의 생각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이 요즘 제일 이제 뜨거운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네. 한동훈 장관한테는 약간 그래도 다른 그 국힘의 혹은 뭐 여당의 사람들과는 다른 좀 온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장관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중적 이미지가 그래도 괜찮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까? 뭐 대중적 이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건 어차피 대통령의 약간 아바타 같이 돼버리는 순간부터 반대 70%는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한동훈 장관도 뭐 험난한 길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밝게 보진 않고요. 네. 다만 한동훈 장관 보면은 저랑 캐릭터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래요? 네, 비슷한 지점이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어떤 점이죠 그게?
말하는 스타일 보세요. 아, 네. 말하는 스타일이 따박따박.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발전할지 이제 봐야 되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도 그냥 지기 싫어하잖아요. 네. 아, 본인 생각할 때 본인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보통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근데 그건 뭐 사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지금 딱 대표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기 본인 싫어하고. 이름 입으로 직접 말씀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장관이랑 거의 띠동갑이거든요. 네. 저랑 한동훈 장관은 거의 띠동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랑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빨리 올라온 거지 동년배 경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유를 좀 갖고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고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정치 이제 한동훈 장관도 공무원 하다가 이제 정치해야 되잖아요. 네. 아마 이제 밟고 올 지뢰받지 않을 겁니다. 정치 입문하면서 막상 시작하면? 이제, 네. 우리 보면은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도 대선 지지율 1위 하다가 2주 만에 그 지뢰 다 밟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성공적으로 그 밭을 건너온 뒤부터가 정치일 것이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소영 의원이랑 민주당 이소영 의원 100분 토론했는데 네. 제가 이소영 의원을 잘 모르다가 알게 된 게 한 열흘 전에 한 12일 전에 그 예결위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소영 의원이 딱 그 포인트를 뭘 잡았냐면은 얼마 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그 한동훈 장관은 정치할 생각보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정선거 밝히는 데 주력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부정선거? 난 그 말 한 줄도 몰랐어. 황교안 대표가 요즘 뭐 하시는지 신경 안 쓰는데. 그런데 그걸 예결위장에서 예결위 그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본 거예요. 부정선거 얘기? 예, 한동훈 장관 정치 말고 이런 거나 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답을 못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 명쾌함에 비해 가지고. 왜? 예? 왜 답을 못했죠? 왜냐면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자기 가진 지지층의 절반을 떨어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약간 극보수층.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조심스럽게 활동하는 거 보면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뢰는 다 밟고 와야겠다. 아니 극보수 분들이 반이 예를 들어 떨어져 나가면 그분들이 그러면 반한동훈으로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약간 돌아갑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강경 보수 진영에서 원래 네.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쪽에서 활동했잖아요. 네, 근데 변희재 대표가 뭐 한동훈 장관과 약간 각을 세우면서 네. 요즘 진보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고 네. 이게 되게 복잡한 판이에요. 이게 그림 그려놓으면은 네, 어지러워요. 이런 족보가 없습니다. 아 완전 멀티버스 같아. 멀티버스. 그렇다고 변희재 대표가 또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 뭐 그리고 또 뭐 송영길 대표도 한동훈 장관 각을 세우고 있고 변희재 대표가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예. 경멸하고 있습니다. 전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변희재 대표는 예. 이준석 대표를 완전 배신자로 생각해요. 오. 근데 저는 변희재 대표를 실제 사석에서 만난 게 2번밖에 없거든요. 왜 배신자로 생각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사석에서 만나셔서 네. 그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 부정선거 아니고 이제 그 태블릿 태블릿 관련된 태블릿, 얘기를 태블릿. 쭉 했더니 윤석 대표가 이렇게 이제 공감을 크게 잘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놓고 다음 날인가 어디 방송 나가고 아직도 태블릿으로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허. 맞죠? 저는 시차가 상당히 있을 거라 보는 게요. 제가 네. 변 대표를 마지막으로 본 게 네. 청계천로 일대한 고깃집에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봤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변 대표가 생각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다음 날에 그럴 이유가 없는 게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어디 방송 나가서 하여튼 그 얘기 하셨다고. 저는 방송에서 태블릿 PC 관련 질문을 물어본 걸 들은 적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도 이런 태블릿 PC 조작 이런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보수를 망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갖고 변 대표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저는 변 대표랑 두 가지 갖고 얘기해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첫째는 변 대표가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 이 논문 검증 쪽을 주력으로 하셨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막 논문 표절 잡고 이런 거. 네네네네. 그래서 변 대표한테 혁신위원장 하는데 변 대표가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그러면은 국회에 있는 의원들 논문 전수전 한번 해보자. 그 전문이죠 그분이. 네, 그래서 변 대표가 그때는 그때 한 뭐 팀이었네요. 네, 그때 변 대표가 뭐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저 같이 해볼까 했는데 뭐 그때 혁신위원장 예산권 있나요 뭐가 있나요? 네. 그래서 약간 그거는 흐지부지 됐고 네. 태블릿 타는 거는 태블릿 타는 거 얘기하자고 만난 게 아니라 네. 오랜만에 변 대표 근황도 알고 싶어 네. 해가지고 식사 한번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태블릿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듣고는 변 대표 똑똑한 분이니까 네.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동지적 관계로 생각하실지 몰랐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래요. 근데 그렇군요. 그분이 이제 그게 거의 모든 판단의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되니까. 네. 뭐 저는 지금도 변 대표님 하시는 일 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잠깐 저 태블릿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JTBC 기자로서 아하.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요. 아, 사측입니다. 네, 네, 네. 아, 얘기시구나. 네, 아니, 어느 사장님 시점- 보고 있어요. 예. 어느 시점에 그 얘기를 이제 대표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변희재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님이 좋은 말씀, 옳은 말씀, 정확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측을 이렇게 아유 잘 사측 대변하고 사측이 있어요. 아니죠. 저희 네. 기자들이 정말 네. 아, 기자 정신. 예, 열심히 취재를 해서 저는 한 이건 거기 말씀드릴게요. 때문에. 네, 네. 변 대표가 최근에 그 저도 태블릿 PC 얘기 가끔 전해드리면 네. 뭐 이렇게 그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요? 네. 아니, 여기까지만 왜냐면 이 딱 끝내고. 질문지가 너무 많아서 네, 네. 네, 네. 그 최순실 씨가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원래 그 돌려받기로 했는데 뭐 돌려받지 못해서 한동훈 장관이랑 뭐 소송 중이나 뭐 이런 거 들었는데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변 대표님. 잘 되시길 바란다 정도로 네.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한동훈 네, 한동훈 얘기 장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당 네. 이거 몇 날 12월 27일이었나요? 그때까지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난 신당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얘기했죠 또. 네네네. 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다. 아, 변하지 않을 아, 거라는.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면 신당 네. 누굴 영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신당에 사지- 영입할 사람. 그렇습니다. 사지선답니다. 1번 대구 시민을 존경하는 한동훈입니다. 2번 좀 웃어줘. 왜 힘들게 준비했는데. 제명해야 됩니다. 야, 이건 치워라. 이건 치워라. 아니 이거 판때기 치워라. 이게 뭐 이게. 이건 치워라. 같이 동행하실래요? 오세훈. 그리고 물병을 던져 송영길 어떤 분을 영입하시겠습니까? 다 안 할 건데. 안 할 겁니까? 왜요? 한동훈 장관 칭찬하셨잖아요. 아니 온다고 해도 안 받아요? 아니 한동훈 장관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배신자죠. 한동훈 장관 만약에 오면 아니 한동훈 장관이 원래 그 검사로서 승승장구했지만은 네. 본인이 이제 법무장관이란 정무직에 임명되고 네, 네, 정치적인 커리어를 걸을 수 있다면은 그건 유일하게 윤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일 텐데 그거는 우선 그 같이 한번 뭔가 찍어 먹어 보시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맛이 안 좋으면 오셔야지 지금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이거는 배신의 정치죠. 근데 이준석 대표님도 바른정당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박 대통령이랑 같이 뭐 총선도 해보고 대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거지만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커리어 임무를 저랑 같이 하면 배신의 정치지 그거는. 바른정당에서 아까 그 반기문 아픈 추억이 좀 있었던 거죠? 아 저는 반기문 총장을 지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픈 추억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아니, 유승민 의원 지지하면서 반전했기 때문에. 아니 김성태 의원이 어제 오셔갖고 네. 그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반기문 관련된 이야기를. 반기문 그건 본인이 반기문 지지하셨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만 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말씀으로는 네. 원래 구도가 네. 반기문 이제 후보를 이제 우리가 만들고 옹립을 하고 대신 그냥 옹립하기는 너무 좀 모양이 안 나니까 유승민 의원 정도를 이제 경선에 살짝 붙이는 그림으로 해서 그냥 경선에서 이제 아쉽게 떨어지시고 그다음에 반기문 후보 딱 되는 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유승민이 알면 했겠냐고요. 유승민 모르게 그 작전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이 이제 한 30몇 명을 시작해가지고 네. 나중에 20명하고 이렇게 막 쪼개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게 유승민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작전을 짠 거 아니에요. 네. 네가 가서 그냥 붙어주는 역할만 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스파링 역할만 해라. 네. 자, 여튼 뭐 바른정당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네네. 하고 네. 그 한동훈 장관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한동훈 장관은 그럼 이제 총선 아마 나갈 거잖아요. 예, 예. 어디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긍정적으로 아니 한동훈 장관 정치할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 고향이 뭐 춘천으로 나와 있고 이런데 뭐 춘천에서 정치하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 측에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아니 춘천은 뭐 어릴 때 뭐 그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 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반응이 왔어요. 저한테 누구 개인을 통해서 아. 얘기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니 나는 고향이 상계동이라서 참 가끔 아쉬울 때가 있는데 춘천이 고향이면 되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차피 강남 갑에서 이제 학창 시절 보냈지만은 강남 갑으로 나가는 건 모양 빠지니까 춘천이면은 그래도 어렵지 않은 약간 중간지대 정도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곳이고. 그리고 강원도라는 지역 연구를 하나 가진다는 게 정치인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근데 그 당시에 내 생각에 한동훈 장관 측에서 한동훈 장관 직접 표현 아니니까
자신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정도면 가가지고 무슨 뭐 서울에 가서 종로 한번 깨보시고 보수 지칭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 꺾고 이렇게 다 가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한 올 초 정도 되는 것 올 같은데 초에. 근데 지금은 약간 그거랑은 톤이 다른 것 같긴 하죠. 그럼 지금 이제 지면 망한다. 안전한 곳으로 가겠군요. 근데 안전한 데가 없어요. 강남, 서초, 네. 송파? 지금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또 진실. 진실을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을 취재하는 사람인데 일단 물어보시죠. 네. 국민의힘의 네. 내부 지금 조사 결과로는 네. 지난 총선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21대보다도 네. 수도권 의석수가 적을 거라는 예측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지난번보다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정말요? 되는지. 알려주세요.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게 조금 더 우세합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당내 분위기는. 아하. 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셔야 됩니다. 진실이 아니군요. 눈을 흐리는 사람들 자꾸 그러니까 만나고 진실이 있군요. 뭔지는 이제 4월 10일이 돼야 아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재 스코어,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지? 여야 누가 유리하느냐 네. 하면 지금 당연히 이제 좀 유리하진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보다는 유리할 것이다 아, 그래요? 라고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그게 막연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번 총선 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는 워낙 망했었으니까. 워낙 망했으니까 나을 거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또 뒤집어 보면요. 19대 총선이 제가 박근혜 비대위 때 이제 들어왔을 때거든요. 네. 18대가 그 전에 오히려 보수가 200석 가까이 했을 때였어요. 18대, 19대, 20대, 21대까지 오면서요. 서울의 의석은 단조 감소했습니다. 한 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19대 때 16석. 그 다음에 10석인가, 그 다음에 지금 8석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단조 감소인데 네. 무슨 근자감으로 이번에 오른다고 주장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바닥 찍었다고 아마 당내에서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이 정도면 바닥 찍었겠지 설마.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이거밖에 못 하겠냐. 경제를 좀 아시는 분으로서 이런 식의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허, 아, 3%. 바닥 쪽에 바닥 확인만 제대로 지금 했다면 바닥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실을 얘기해요. 네. 네. 바닥 부근인 것 같다. 정현 씨 주식 실제 성과는 별로 안 좋잖아요. 저 안 좋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아니, 계세요. 우리 쪽에서는 네. 이 코인으로 좀 아니 근데 부러워해. 정현진 씨는 봤을 때 이게 정치라는 게 네. 기세 싸움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가장 최근의 선거의 기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 강서구걸 선거의 17% 차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을 좀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투표를 보면 우리가 네네. 본투표, 사전투표. 근데 사전투표가 둘로 갈라져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네네네네. 있어요. 네. 관외가 뭐냐면 강서구에 안 사는 강서구 주민등록자가 찍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게 없었어요. 네네네네. 투표가 강서구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보통 보수가 나락으로 가는 투표가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하는 분들이 계속 붙들고 있는 게 관외 사전투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 없었는데도 지금 17% 차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있으면 이번에 만약에 선거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한 22% 정도 차이 났을 거라고. 근데 보는 게- 여론조사를 하면 네. 특별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밑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웬만한 여론조사에선. 강서 보궐선거 전에도 그랬어요. 오히려 서울에서 1, 2%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까보니까 17%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어 보시려면은 네. 그냥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몇 번 물어보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분들한테.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고 이제 주변도를 하는 거죠. 아니면 여론조사가 좀 약간 왜곡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샤이 민주당이 좀 많은 건가요? 주식 투자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저는 주식 투자를 아 왜 싸워요? 아니, 지금 어떻게 지금 좀 소문에 사고 희망을 섞어가지고 뭐 네이버 종목 토론방 보시고 하시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무당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무당층이라 하는 분들은 정치에 평소엔 관심이 없다가 네. 내 삶이 힘드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당 찍고 야당 찍고 결정하시는 분들 선택할 때가 됐을 때. 지금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대로 버텨왔던 거죠. 네. 예를 들어 자영업자 하는 분들,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가 지나면 경기가 회복될 거야라는 믿음으로 3년 정도 버텨오셨는데 네네. 이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서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경기가 회복이 안 돼? 네. 와 이게 거의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는 이거는 좀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잘못하지 않고 욕먹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경기 회복도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퍼펙트 스톰이 좀 닥칠 거다. 이건 무조건 여당이 안 좋은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호. 그러면 수도권에서도 당연히 국민의힘이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뭐
호남, 영남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겠죠. 그러니까 호남은 큰 변화 없을 테고 의석수에는요. 네. 근데 이제 신당이 출연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고요. 신당이 출연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영남에서 이제 이준석이 신당 하느냐에 대한 여론을 보면요. 네. 호남이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아마 제가 서진 정책이나 이런 거 하면서 호남에 공을 들였던 부분도 있겠지만 네. 적어도 호남의 젊은 세대는 좀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호남의 젊은 세대. 네, 호남의 젊은 세대는 그러니까 지금의 호남의 주류 정치에 대한 반골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광주 가면 광주 송정역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네.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가끔 듣거든요. 네. 근데 막 자기들 굉장히 광주의 자잘한 문제를 얘기 많이 하세요. 뭐 광주의 2호선 지하철 노선이 어떻게 됐니부터 해서 뭐 이런 거 민원 같은 걸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평소에 그만큼 호남에서 그런 걸 전달할 대상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게 충분히 존재한다 봅니다. 그럼 그 국민의힘은 지금 예를 들어 총선을 만약에 정말 승리하고 싶어서 임한다고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선을 좀 그어야 더 이득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같이 이렇게 뭔가 정부와 간다는 요 느낌을 줘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친이와 친박이 있었을 때는 친박이 탄압받아 가면서도 세종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좀 각을 세운 역사가 있었던 네네네네. 거죠. 한 2년 정도 이렇게 각을 세우다가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인기가 떨어져. 그럼 팀 박근혜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대체로 갈아 끼울 수 있는 자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예를 들어 윤핵관이 갑자기 사선간을 하고 이러면 이것들은 배신자들이죠. 이거는 대안을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삼선간호가 사선간호 했네 이 정도 느낌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한테 전혀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럼 뭐 꼭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결사 보위해가지고 저는 네.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 그분들이요? 내년 총선을요? 저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신당이 산다.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바뀌면 국민들이 신뢰도마저 잃어버립니다. 헷갈린다. 예, 예. 네. 저희가 그 동접자 수가 우리 이준석 대표 덕분에 2,000명이 넘었다고 우리 지금 제작진이 지금 파티 분위기입니다. 어제만 해도 한 100명 막 이랬거든요. 정말 눈물 납니다. 네. 정현희 씨 요즘 힘들게 사시네요. 아유. 저희 지금 하한가입니다 지금. 네. 올라갈 거니까 이제. 지금 네, 올라갈 상패 거 직전인데. 아니에요? 네. 여튼 그래서 오신 분들 오신 김에 저희가 좀 자주 모실 테니까 구독 한 번씩 박아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과 국민의힘 선거는 어쨌든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면서 한번 해봐라. 내 생각에는 이번에 국민의힘은 다 같이 구호를 이제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윤석열이다. 어허. 예. 무슨 말입니까? 네? 무슨 말입니까? 뭐 우리가 조국이다 뭐 이런 문구입니까? 그렇죠. 내가 윤석열이다. 그런 지금 자세로. 국민의힘이 오늘 조언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혁신위원장께서도 내가 윤석열이다 이런 구호를. 약간 반어법으로 좀 말씀. 이게 왜 반어법이에요? 너무 이게 조롱하는 것 같아요. 어? 그거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네. 저는 굉장히 여당 그 진실입니까? 지금 대표님 관계자로서 말씀하시는 게?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방송하시는 분 되게 편향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여당이 대통령 운명 같이 하지 어떻게 그걸 지기 기자님이 물어보잖아요. 진심이냐? 진실입니까? 진실? 진실된 표정. 무슨 진실된 아니 이렇게 방송이 희화화돼서 되나? 진짜. 너무 진실돼서 지금 댓글에 크크크가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받아들이는 분들의 몫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내가 윤석열이다. 네. 본인은 왜 안 해요, 근데? 네? 본인은 그러면 국민의힘 사랑하는 본인은 왜 내가 윤석열이다 왜 안 합니까? 본인 윤석열 아닙니까? 자, 빨리 대답해 봐요, 이제. 그래, 내가 윤석열이다. 됐어. 됐다, 우리 하나. 좋아, 빠르게. 좋아 빠르게 가야 됩니다. 자, 아니 저 오늘 대표님 오늘 중요한 얘기 하시면 오늘 뉴스룸에 기사 써야 되는데 이제 이거 써야 됩니까? 내가 윤석열이다 써야 됩니까? 오늘 뉴스룸에 내가 윤석열이다. 이거 지금 내가 윤석열이다 나왔죠. 이거 하면 좀 따주세요. 네, 여기. 아니 근데 이런 거 하라고 지금 당이 분위기 몰아가는 건데 다 같이 해야죠. 이렇게 했는데도 지지율 반응이 없으면 그때 뭐 다른 걸 하더라도요. 자, 우리 또 재밌는 퀴즈 하나 또 중간에 준비가 돼 있죠. 네,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샤브샤브로 샤브샤브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네, 배고픈 시간에 예. 이준석 대표에게 동시에
야 샤브샤브 먹자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네. 누굴 만나시겠습니까? 아, 동시에 여러 군데 전화 왔군요. 그렇습니다. 1번 보수의 아이콘, 박근혜입니다. 또 박근혜. 안 만난다니까 거기는. 2번 좋아 샤브샤브 빠르게 가 윤석열입니다. 네. 오늘 분위기는 만나실 것 같은데. 3번 저도 한동훈. 5천만의 한 사람으로서 샤브샤브 좋아하는데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장관 안 만날 것 같아. 4번 아 내가 샤브샤브쯤은 챙겨줄 수 있지 김건희 여사.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밥 먹을 때는 네. 그 술을 좀 하는 사람이 괜찮습니다. 대통령. 예, 술을 좀 하는 사람이 괜찮아요. 대통령과 한잔 하고 싶다. 대통령. 자, 오. 단독 하나 더 나옵니다. 좋아 샤브샤브 빠르게 가.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그런데 좀 먹어보니까요. 네. 그렇게 대화가 재밌진 않아요. 예. 근데 하여튼 술자리 분위기는 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예, 무용담이 많으세요. 아 무용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면 음식의 역사나 이런 거 잘 설명하시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 울산 해동 때 제가 몇 번 기자들을 밝힌 적이 있는데 네. 저희가 나중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어떤 중요한 대화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이크 들이대고 물었는데 제가 해줄 답이 솔직히 처음에 한 5분 저랑 김기현 대표랑 같이 얘기한 뒤로부터는 다 언양불고기 얘기했어요. 아, 언양불교 그날 역사. 문제의 그날 그게 언양불고기 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하자마자 이제 그 대화는 뭐 조금 한 5분 한 다음에 네. 사람들 막 술이랑 들어오더니만은 네. 아, 대표님 이게 언양불고기야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에 가면 무슨 집인데 제가 검찰할 때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막 술이 쫙 이게 아 성대모사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주세요. 가면 좀 주세요. 가면 네. 가져가시죠. 그래가지고 아, 언양과 광양이 어떻게 다르냔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거 대표님 이게 뭐 강남에 가면 무슨 집이 진짜 잘하는데 이게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막 해가지고 7시까지 이렇게 가면은 아이, 좋다. 예, 재밌어요 그냥 밥 먹으면. 재밌어요. 아, 좋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총선 어쨌든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럴 때는 우리가 품어있던 이뉴한 위원장도 늘 그 얘기 하셨으니까. 자, 이준석 전 대표 그럼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좀 총선 얘기 좀 같이 나눕시다.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시면 그거는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요 별로. 별로 안 그거는 그냥 술이나 먹지 뭐 그런 얘기를 또 여기 가서 언양불고기 얘기가 차라리 낫습니다.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김홍현이 나와가지고 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아 그동안에 섭섭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뭐 화해를 제스처를 하면은 되겠다. 아, 그럼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된다니까. 김홍현도 이제 안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아 거죠. 그렇습니까? 예, 예. 화해가 절대 안 됩니까? 근데 그 뒤에 김웅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면 김현정 앵커가 그러면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하니까 안 풀리죠라고 했어요. 안 풀리지만 그래도 만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네. 국정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지금 또 부산 엑스포나 이런 유치 때문에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그거 다 하시고 나중에 연말에 여유가 있으시면은 뭐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언양불고기 이상 얘기는 할 계획이 별로 없다. 언양이 갑자기 지금 검색어에만 올라가고 네. 있어요. 예, 언양불고기 정도 최근에 어떤 미식을 하시는 정도 얘기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도 그럼 정치에 뭐, 있어서는 네. 그 같이 갈 생각 없는 걸로 좀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신당 만드시잖아요. 네. 근데 저번 주였죠? 신당 지금 뭐 홈페이지 주소 다 나왔고 홈페이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주소가 나왔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직 안 나오고. 아, 그거 약간 좀 그러니까 오버 기사군요. 그게 이제 여기 뭐 엄경영 소장이 오셔가지고 뭐 네. 제가 도메인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신당이라는 게 당을 차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당명이라도 상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명 이미 그래서 다 상의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엄경영 소장이 저랑 그 식사 한번 하신 거 맞는데요. 그렇게 네. 깊은 걸 상의할 만한 관계는 저랑 아닐 텐데 그거 와서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분이 그렇게 다 아는 척 얘기하셨겠어요. 예? 많이 적긴 했습니다. 엄경현 부장님 좀 섭섭하시겠는데. 아니 근데 아니 저는 그냥 봤을 때 뭐 네. 대충 뭐 비슷한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전혀 틀린 얘기를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럼 당명 아직 안 정해졌고, 네. 그다음에 홈페이지 주소도 아직 안 나왔고. 네. 생각해 놓으신 당명 그 컨셉은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명이란 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새누리당 당명할 때도 제가 그 논의에 참여해봤고, 그다음에 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지을 때 다 어쩌다 보니 제가 당명을 몇십 개를 다 고민해봤는데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보수당 할 때 유승민 의원은 원래 그때 보수당 하고 싶어했어요. 그냥 보수당, 네, 보수당. 영국처럼. 정말 유승민스러운데 진짜 보수당 하고 싶어했어요. 네. 네. 근데 그랬더니 다 옆에 다 망한다. 아,
근데 나중에 새로운 보스 딱 했어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당명이라는 건 그래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에서 정해야 되는 거지.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아니다. 정하면은 나중에 너 때문에 망했어 이 자식아 이런 소리 듣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제가 그건 좀 더 모인 이후에 지금도 뭐 그 저랑 대화하시는 분들은 당명 제안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네네네네.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제 대표님이 이제 이준석 연락망이라고 해서 어. 소식이나 알림 같은 거를 받아볼 수 있는 신청자를 지금 네네네. 받으셨는데 920대. 이제 네. 지금 얼마죠? 5만 48,000, 48,000 47,000 네, 그 정도 되고 네. 이제 첫 이제 구독자랄까 신청자들과의 모임을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하신다고. 사실 이번에 광주에서 할 때도 한번 뿌려봤습니다. 아.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일단 대구에서 첫 행사할 때는 어떤 얘기 하실 건지 궁금해가지고 뭐 당명 얘기나 뭐 좀 더 아니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얘기를 이번에는 그냥 왜 내가 신당하는지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 하면 바로 윤리위 쫓아와요. 윤리위. 예. 무슨 얘기예요? 그럼? 예? 무슨 얘기예요? 그냥 살아가는 얘기.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 뭐 공통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욕 좀 하고 뭐 이런 팬 거는 팬사인회 같은 느낌이군요. 뭐 그렇게 가야죠 사실은. 아, 예. 그렇게 그래요? 가서 서로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 수능도 보기 전에 가보면 예비 소집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예. 같이 우리가 뭔가 정치적 행동을 하려면은 좀 스킨십 좀 늘리고 예, 어느 이런 정도 정도로. 이제 아. 함께 해야 되겠다. 예. 지금 일단 그러면 저 천하용의는 함께 하시는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현역 의원들도 좀 더 계시죠? 근데 다 이제 그 아직은 얘기할 블랙 수 없지만. 요원들이지 이제 블랙 요원들. 아, 본격 신당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 여기서 공천 떨어지면 그때부터 참여하십니까? 둘 다겠죠. 그래요? 둘 다겠죠. 네. 그리고 지금 아마 또 진실을 말해주실 것 같은데. 아 진실의 예. 이봐 열려라. 예. 아니 무슨 지니어스 진실의 게임처럼 비어. 지니어스 게임처럼 자꾸 진실의 여기 뭐 그 여기다가 다음번에다가 백지도를 한번 크게 걸어주시면 예를 들어 전국 253개 백지도를 걸어주시면은 제가 공천 탈락 확정자 명단을 제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천 탈락 확정자. 예예. 그런데 안 믿을 거예요. 아. 본인들은 확정 예정자. 예. 네. 나는 받을 수 있어 이런 거 확정 이러면서 끝까지 안 믿으실 거예요. 아. 그 공천이 되나 안 되나를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뇌피셜이야 아니면 뭔가 근거가 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첩보력과 그리고 예측력과 아. 그 방송사 출구조사 할 때 보면 전부 다 그 하잖아요. 네. 뭐 당선 예측 시스템 무슨 네네네네. 뭐 디시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거 뒤에 알고 보니까 다 엑셀 돌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요 JTBC가 그거 엄청 신경 쓰는데 아. 그런 얘기 하시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런 거 예. 그래서 예. 근데 그 아니 예전에 얼마나 웃긴 게 있으면 AI 이런 거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냐면요. 그 AI 이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제가 당에서 이제 보면 박수영 의원이 여의도 연구장 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여의도 연구장 하는데 박수영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난 총선 기준으로 당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지난 총선 기준으로 당선자의 90%를 맞췄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난 총선 당선자가 영남밖에 없는데 그 못 맞추면 그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그게? 경상도에서 당선된 걸 맞췄다는 거예요 90% 확률로. AI가 도대체 못 맞춘 10%는 뭐냐 그러면 그게 진짜 뭐 그러니까 저는 AI라는 거 그런 거 그냥 마케팅 용어지 사실은 예.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도움받을 만한 척하면 건 척 지금 이제 딱 명단 갖다 놓으면은 저분은 끝났어 보이거든요. 아니야. 지금은 나의 인사이트가 훨씬 더 AI보다 앞선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백지도에 나온 그 명단이 약간 신당의 어떤 포섭 대상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동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머리 데이터 속에는 잘릴 것 같은 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상인과 비정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교집합이 나오겠죠 이제 보면. 정상인 중에 잘렸다? 중에 그러면은 잘린 분. 연락드려야지. 이제. 비정상인 잘리는 건 잘 가야죠. 연락을 그거. 이미 드린 분도 있습니까? 아 제가 먼저 연락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거. 그죠.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은 제가 전혀 걱정 안 하는 게 저랑 어떻게든 평소에도 항상 연락하고 하니까 서로 뭐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안부 전화도 가끔씩 하고 이러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민주당의 비명계나 이런 분들은 제가 살면서 이분들하고 차도 한 잔 안 마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네네네. 조심스럽게 이제 좀 소통하는 게 있죠. 그 4만 8천 명의 분들이 네. 이준석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명단에 적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민 의원도 있습니까? 이거 왜냐하면은 없어요. 이상민 의원은 행방불명이에요 거의. 뭐 국민의힘에 갈 것인지 아니면 비명계에 함께 할 것인지 국민의힘 쪽 이준석 같은데. 신당에 함께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의문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네. 바로 이상민 의원과 지금 곤란하신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그런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
이름만 밖으로 나가도 언론인들은 취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가타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언론도 짜증나면 이제 막 아무렇게나 써버리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난장판이거든요. 지금 솔직히 이상민 의원도 뭐 약간 휩쓸려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 뭐 가만히 계시느니 뭐 혁신이 가서 강연이라 한번 하자 그래 갔더니만 또 그럼 국민의힘 가는 거냐 기사 우르르 나고. 근데 다행인 건 이상민 의원은 그 상황을 즐기고 계세요. 본인 스스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잘 아세요? 아니 왜냐면 이해관입니까? 한번 오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셔갖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은 즐기시는 분이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분의 일방적 구애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누가요? 예, 이상민 의원의 왜냐면 이상민 의원은 나는 이준석 만났다 얘기하고 있다는데 이쪽에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저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네. 변호사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면 저 지금 이뉴한 혁신이가 한참 막 뉴스 좀 많이 나오고 하다가 요즘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네. 이뉴한 혁신이는 여전히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목적이 불분명하다. 예, 저는 이제 저도 혁신위원장 해봤는데 네. 제가 혁신위원장을 하고 저도 누구 시켜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특권 내려놓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건 활동 종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뉴한 혁신이가 3주 전쯤에 특권 내려놓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모든 혁신이가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할 게 없는 거다 지금. 그 인터넷에 블로그가 뭐 있는 거 다 이런 거 거의 다 거짓말이거든요. 국회의원 100몇십 개 특권 있다 이런 거. 네네네. 예, 그런 거 인터넷 글 블로그 글 믿고 정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 가보면 왜냐하면 그런 게 정치인들은 진짜 갔을 때 반박의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혁신이가 지금 할 것도 없고 방향도 잃어서 지금 평가할 만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정치 평론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연이 유 코리안 젠틀맨. 코리안 젠틀맨. 아유 시간이 많아요. 많이 보시네요 요즘에 콘텐츠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유튜버입니다. 네. 여의도 재건축조. 아니 그래가지고 다 네. 평가하시잖아요. 가가지고 네. 아픈 사람. 딱히 그러면 코리안 지금- 젠틀맨 아픈 사람 뭐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환자는 부산에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장재원 의원을 저격한 건가?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 환자 논란도 약간 저는 근데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서로 하나 약간 좀 뭐 편의점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 순서를 놓고 봐야 되는데 유치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맥락이 뭐냐면 처음에 인유한 위원장이 오신 다음에 네. 가장 먼저 하고 다니는 얘기가 뭐냐면 이준석 씨는 아픈 것 같아요. 저를 환자로 지목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부산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저 부산 장재원 의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환자 논란 뭐 그건 조금 약간 좀 너무 유치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네. 보기에 그냥 이 시청자가 보기에는 조금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뭐 누구는 누굴 자범 취급하기도 하는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범이랑 환자나 그게. 네, 그래요. 네. 이뉴한 위원장은 계속 지금 어쨌든 이 대표와의 만남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혁신이 끝날 때까지 만남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분위기를 자꾸 만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아픈 사람이다. 네. 이런데 제가 왜 만나줘요? 제가 그러니까 뭐 만나주려면은 뭐 저한테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든지 둘 다 없잖아요. 너는 아픈 사람이야. 그리고 난 대통령한테 할 말 없어. 근데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무엇인가가 돼야 됩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 입장을 이해하고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근데 그게 아니니까. 당 문제인데 대통령에게 반드시 직원이 들어가야 돼요? 당 지도부에 이렇게 설득하는 건 안 됩니까? 내가 윤석열이다 정신에 의해 가지고 아하. 지금 당이 곧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당이고 내가 곧 윤석열이다 정신에 의해 가지고 당의 모든 문제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꼭 여쭙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들어오신 지 사실 몇 년 됐습니까? 근데 그 정치 어쩌면 초년생인 그분이 한순간에 몇십 년 전통의 이 보수 정당을 한 번에 그렇게 장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끔가다 이제 그 음식점 같은 데 가보시면요 나이 지긋한 한 50대 60대 되신 분이 정치 평가 되게 빡세게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 새끼를 다 잡아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거든요. 뭘 정치를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거예요. 뭐 그럴 수도 그래서 우리 있죠. 보면은 예. 정치 잘 모르시는 분 중에 정치 평론하는 분도 있어요. 뭐 예. 정책 변호사 같은 분들. 예. JTBC가 그런 분 출연시켜가지고 썰전에서
정치인을 다 단두대 보내야 되고 이 자식들 이거 해가지고 시청률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냐면요. 빨아먹다니요 또. 나중에 가가지고 네. 예, 그분이 실제 정치에 갖다 놓은 조강특위 위원 이런 거 시키니까 네. 다 단두대로 보내겠어 하다가 자기가 바로 날아갔잖아요. 문자 해촉. 예, 문자로 해촉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정치를 가볍게 보고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튕겨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가진 인식이라는 게 지난번 녹취록에서 드러났지만은 3개월짜리. 실제 그냥 가면서 3개월 만에 다 날려버리 당을 뽀개버리고 이런 거잖아 이제 보면은. 잘 따라한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지금 정치를 하시는데 네. 왜 안 뽀개지지? 왜 이게 뭐 장악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네. 하고 계시는 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 지금. 장악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장악은 된 거예요? 아니면 장악되는 척만 그냥 의원들이 살살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지지율 안 나고 이러면 이 녀석들이 계속 대상포진 같이 올라오네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대상포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네. 감정적으로 격해지실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은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심심할 때쯤 되면 당에서 어떤 놈이 날 괴롭히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픈 병이잖아요. 대상포진 이런 게. 네.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되게 자세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되게 화가 나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 바쁘게 다니시면서 엑스포 유치도 하려 노력하시고 하는데 네. 당이 생각만큼 날 따라주지 않는다. 근데 당은요 생각보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선거 치러야 되는 대통령 왜 저러시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안타까운 게 큰 선거만 치르셨지 개개인의 그런 생사가 달린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비유하는데 네. 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검사들을 봤을 때 네. 검사들이 솔직히 말하면 한 두 패로 갈려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도 있어요. 친정부적인 검사들과 또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검사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추미애 장관과 대척점에 서면서 네. 반기를 드는 검사 쪽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어느 쪽이 주류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법무연수원 가서 한 몇 년 쉬는 게 그냥 관행처럼 됐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검사는 그래도 돼요. 왜냐면 정년이 보장돼 있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냥 법무연수원 가서 한 2, 3년 동안 내가 그냥 비주류 생활하면 되는 거야. 다음 정권 올 때까지.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50세 되던 시점부터 그렇게 살아오셨죠. 왜냐하면 댓글 수사하시다가 이제 좌천당하고 이랬을 때. 네. 그런데 국정이나 정치라는 거는 쉬어가는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식의 그런 전술이라는 게 지금 안 먹히는 거죠. 검사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잠시 소강 상태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치열하게 정치의 전선에 계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번 이제 이슈의 중심에 서시고 그게 피로가 누적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장악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당 장악이 안 됐다. 그러니까 피곤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당은 안 따라준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신다는 거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사실 지지율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데 내려갈 때마다 꼭 아까 말했던 대상포진 같이 뭔가 올라오고 이런 대상포진지 그만지. 의사입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네. 비율을 잘 찾아야 되는 게 옛날에 홍준표 대표는 비슷한 상황에서 뭐라 하셨냐면요.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연탄가스 같은 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연탄가스. 그 시대는 연탄가스가 이렇게 방에서 올라오죠. 아니 그러니까 구들장 뚫고. 성대모사 좀 해봐. 연탄가스 같은 게 올라. 연탄가스가 요즘엔 그 덮보잡들이 너무 싫어요. 꼴사납게 대통령 믿고 조선 원내들이 덮보잡들 나셔가지고 가짠다 내 끓여 봅니다. 연탄가스는 진짜. 진짜 잘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홍준표 대표도 그때 심정이라는 게 대표하시면 되게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이니까 되는 게 없지 그냥 뭐래도. 그런데 사람들이 또 말은 많이 하니까 잘해보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안 도와준다는 생각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마음도 그거와 비슷할 거다. 답답하다. 대통령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은데 와 이거 정치 어렵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네. 그럼 그런 대통령한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정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럼 대통령은 정치 이 당 정치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이건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게 더 현명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세상을 예를 들어 범죄자와 아닌 사람,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을 구분하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네. 도움이 되는 자와 도움이 안 되는 자를 가리셔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주변에 도움 안 되는 자들이 많다고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검사의 시각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피의자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대통령 위치에 있다 보면은 제가 욕 먹을 사안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로 보일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 좀 예산 감축을 해야 된다. 네네네. 그럼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 한번 식사나 같이 하십시다 한 다음에 지금 세금이 60조 70조 안 거치는데 어떡하냐. 야당도 좀 감축해달라. 원하는 그런 예산이랑 이런 게 있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속 좁은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의가 오히려 없어요, 이러면. 나한테 그럼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욕 먹을 상황이 있을 때 좀 분위기는 띄워주고 기세는 살려주면서 같이 욕을 먹는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현명한 건데. 예. 근데 지금은 다 독점하시다 보니까 욕을 독점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욕을 독점해요. 이게 성과를 독점하는 대통령이 되면 진짜 좋은 건데 네. 지금은 워낙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 탓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다 그냥 어려운 거고 세수가 적게 거치는 게 어떻게 100% 윤석열 대통령의 탓이겠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니까 다 그걸 뒤집어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도 뭔가를 나눌 수 있다면 나눠야 된다.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안 전국에서 이재명 대표 만나라 이 말씀이시죠? 그래야 되죠. 그거 좀 제목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내용 없으면 이런 거를 지금 얘기 좀 많이 더 해주세요. 이거 네. 진실인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제안을 하신 거니까 아하. 의미 있는 제안으로. 저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구호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번 어제도 제가 이소영 의원이랑 다른 데서 토론했는데 예. 민주당이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한 60조, 70조 세수 펑크가 전에 비해 낮다는 거는 네. 원래 부동산을 과도하게 띄워가지고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놓은 재정에서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그만큼 안 거치니까 확 떨어진 거거든요. 법인세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22%였다가 25% 갔다가 24%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지금 60조 세수 결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현실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원래 법인세 엄청 많이 내는데 네. 이게 많이 좀 줄었을 거예요, 그쪽이. 근데 그건 세율보다는 실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도 법인세 올리면 된다라는 이런 무적의 논리 같은 거 말고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복지를 확대하자는 입장이고 확장적 재정을 지출하자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나 이재명도 감축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날 헤드라인 다 이재명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뭐 옛날에 성남시장 할 때도 남는 돈 잘 쓰는 이미지로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은 저분이 돈을 아끼자는 얘기도 할 줄 아네? 이건 저만 해도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왜냐 예전에 영국도 보면 노동당이 토니 블레어 들어오면 재산의 길로 가면서 네. 야 이제 쟤네 저런 생각까지 할 정도고 금융업을 키우겠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면은 노동당 집권 한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주게 한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잘 생각해야 된다. 네. 그 이미지가 필요하다. 네. 그 선거 관련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네, 그 아까 홍준표 대표 네. 성대모사도 아까 했지만은 네. 대구 출마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홍준표 대표도 네. 만나셨고 네. 혹시 대구 출마설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과 대구 출마설에 대해서 네.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요. 예. 홍 대표 그냥 제가 뭐 다른 일로 전화 통화하다가 네. 그냥 그런 비슷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어디로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이 대표가 니는 그 비례정당 같은 거나 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성대모사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들고 하세요, 들고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대구는 그 쉬운 데가 아니다. 이 대표님 비례정당 같은 거나 좀 해가지고 그거 하면 된다. 지역구를 추천한 게 아니라 비례정당으로 가라. 근데 그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뭐 대표님 제가 뭐 쉬운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려운 길 가는 거죠. 네. 그게 홍준표 인생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또 살살 또 이제 또 좋아하시던가요? 네. 네, 근데 홍 대표님이야 뭐 저랑 워낙 이제 그런 거 소통 많이 하니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비례신당은 계획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비례신당 하면은 네. 궁극적으로 비례신당을 뭐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네. 정말 뭐 의도했던 바가 다 한 데가 하지 그러면은 많은 유권자들 뇌리 속에 어떻게 될 거냐면요. 저러다 결국은 나중에 열린민주당이 겪었던 운명처럼 아니면 뭐 새로운 보수당이 겪었던 운명처럼 합치는 운명으로 가지 않겠냐. M&A 되는 걸로. 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례신당을 할 거면은 아주 많은 의석을 통해 가지고 협상력 높이고. 아니 교섭단체가 될 정도의 느낌이 예? 되면은 지속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지만은 자생력 있는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 우선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 내는 게 중요할 거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지역구 나가는 걸 우선시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역구 몇 석 정도를 혹시 목표로 하고 있냐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거 예측 가능하면 지금 네. 불가능하죠. 그건 뭐 불가능하죠. 근데 아마 내년에 삼성전자 얼마일까요? 뭐 이런 거지.
8만 원. 아 그래요? 어. 아 근데 이제 거의 수면 투자인데 이거 보니까 거의 정유진 씨 요즘 보니까 이게 거의 아니 그 수도권에서는 네. 어쨌든 양당이 뭐 어쨌든 잡아먹을 테니까 네. 거기서는 힘들 것 같고 네. 영남권이 이제 주 지역이 되는 거죠. 만약 지역 정당을 내신다면. 영업 비밀이라니까요. 아 이거 뭐 비밀할 게 뭐 있어요. 영업 비밀입니다. 그거. 근데 어쨌든 비례신당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를 우선으로 고민하지만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역구 후보를 당연히 저는 지역구 나가려고 하고요. 그 비례 후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건 없겠지만은 당선된 거 보니까 비례만 된다 이런 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비례 신당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지역구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지역구에 네. 가시고 비례에 이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을 했는데 만약에 대표님의 당선이 사실은 그래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제 당선보다 중요한 게 당세가 큰 게 중요합니다. 어. 제 당선이 중요하면 비례 2번 달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그 근데 마이너스 4순대도 감당 가능합니까? 아니 근데 이 3법은 네. 저는 좀 조롱입니까? 지양해야 되는 게 떨어지면 영선지지에 마이너스 4야. 아 마사중 얘기가 있어가지고 마사중 옛날에 얘기여서. 네. 제가 그 처음에 그 당 대표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은 일본 방송에 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일본? 예, 일본 방송을 하는데 뭐 자꾸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야. 뭐 캡처해가지고 네. 영상으로 떠가지고 보내주는 거. 근데 뭐 다른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네. 아직도 기억나. 그 한자로 영선 중진돼 있고 아 일본까지 조롱하네. 그래서 막 그 뭐지 그 일본어를 다 모르는데 네. 대충 제로센 주진이라고 했던 것 같아. 제로센 주진. 제로센 주진 이래가지고 아. 그 영상 엄청 많이 보내주더라고. 근데 근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근데 어쨌든 방송 안 되면 영선이지. 영선이다. 계산법 정정하겠습니다. 아, 예. 영선 제로센. 영선 중진이 되더라도 난 우리 당세가 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 그렇죠. 네. 아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도 영선 대통령 아닙니까? 당세가 커진다는 건 이제 교섭단체 기준이겠죠? 그게 최고죠. 네. 교섭단체 되면은. 예. 안 되더라도 어쨌든 당세 큰 게 무조건 좋은 근데 거죠. 교섭단체 되는 거 안 되는 거 너무 차이가 나요. 아, 예. 뭐 나라에서 받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그리고 실제 교섭단체로 되어야지만이 그 방송 같은 데도 나갈 때 예, 이게 요즘 이제 방통위원장이 바뀌시면서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네. 방송국에 있는 분들과 얘기하면 그 얘기 많이 해요. 아. 교섭단체가 돼야지만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아. 뉴스량을 배분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다신 처리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아, 방송 시스템이 확 바뀌긴 바뀌었습니까? 예 저는 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아, 현재. 예 그래가지고 또 KBS가 말을 못 잊으시잖아요. 네네. 가장 당황했던 우시는 거 게 아니죠? 네. 그 더 라이브 예. 아, 네. 최고. 아, 우리 최우. 네. 그 한국인이 사랑하는 프로그램 4위를 하고 폐지되는 그런 아, 그럼 어떻게 해지? 그거는 근데 네. 이준석 대표도 그런 식의 개편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잘못됐다 보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당 대표할 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대표할 때 KBS 관련 공약을 대선 때 내자 그래가지고 그때 59조 우리가 냈던 게 뭐냐면요. 제가 굉장히 많이 톤다운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 대통령 후보 측에서 하고 싶었던 걸 많이 톤다운 시켜서 우리가 요구한 건 3가지였어요. 네. 9시 뉴스에서 사건 사고 보도 위주로 가던 거를 국제 뉴스 위주로 가자. 영국의 BBC나 이런 데 보면은 아. 국제 뉴스 편성비율이 높으니까 네네네. 어차피 종편 4개사랑 뭐 그다음에 다 지상파 나머지 회사랑 다 보도 채널 2개까지 어디 부르려면 다 보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KBS마저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속 보도 경쟁, 단독 경쟁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데서는 제작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하지 못하는 KBS 특파원다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좀 국제 뉴스를 많이 편성하자.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KBS에 가장 실망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 중국 대하 드라마 갖고 와서 틀고 이런 거, 징기스칸 이런 거 틀고 있을 때, 그랬었나요? 예, 이거는 뭐 다른 의도보다도 네.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KBS의 정통 역사 대하 드라마 갖고 있는 의미는 컸는데 뭐 MBC 이런 데만 가도 약간 퓨전 사극이에요. 막 한복인데 막 요즘 한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하는데 네, 네. 그래도 정극에 가까운 것은 KBS였던 그거 왜 안 만드냐 뭐 이거 있던 지금 하고 거고. 있죠. 고려 거론. 그렇죠. 이제 그 하는 거죠. 왜냐면 그때 대선 공약이었어.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국 의무 아니었습니까? 의무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KBS가 사실 수신료 준조세 가지고 모든 영상을 다 딴 건데 네.
그러면 그런 거 자료 영상을 쓰는 거 다 무료화해라. 예를 KBS 영상에 대해서는 어떤 유튜버가 쓰던지 아니면 뭐 70년대 영상 끌고 오던지 그러네. 아카이브를 다 무료화해라. 그런데 이 세 번째는 KBS가 약간 주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 개가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저작물을 다 무료로 만들 수 있게 해라. 네네네네. 누가 땡전 뉴스를 만들든지 이건 알 바 아니다. 해라 이랬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어렸을 때 KBS 노조 측에서 굉장히 반발이 셌어요. 예. 편성권 침해다부터 시작해서 했거든요. 네. 이준석을 피해가려다 윤석열 만난 거지 뭐. 마지막에 꼭 이렇게. 네. 약간 꼬숩다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보면 될까요? 아니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옛날에 그 뭐야 그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랑도 토론하고 하면서 썰전 라이브에서. 제가 박경석 대표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대표님 그래도 이제 대표님도 20년 가까이 이동권 운동하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랑 토론하니까 그래도 가장 홍보가 잘 되는 느낌 아니세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전혀 조롱하자는 의도 없이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당대표가 가가지고 토론하겠다 하는 게 그게 그때 JTBC 설전 라이브가 한 130만 조회수 나왔거든요. 아마 전장현이 지금까지 한 캠페인 중에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박경수 대표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네, 근데 저는 KBS 노조도 그 당시에 너무 이제 뭐 당연히 반사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대화를 할 때는 저는 꽤 진지하게 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좀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인데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그때 KBS가 좀 그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안 됩니다. 신당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그렇다면은 신당으로 네.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신당 이행시. 네, 오늘 떼드리겠습니다. 신에게 아직도. 그 뭐야? 이순신이야 뭐야? 지금 본인 이순신 진이 됐네. 신에겐 아직도. 신에겐 아직도. 아니야, 이거요. 네네. 아직도는 저 프로님 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신에게 운명을 맡기느니 당당하게 내가 개척하겠다. 갑자기 저 신에게는 나오잖아. 우리는 이순신으로 이렇게 막 본인이 가르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아니, 제가 왜 이거 방금 이순신 보고 놀랐냐면은 뭔가 비유를 하려다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걸 한 거야. 근데 이게 김기현 대표를 너무 내몰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김기현 대표를 너무 내몰면은 옛날에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원균을 막 곤장 치고 이러니까 너 부산 갈 수 있다면서 곤장 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부산 가가지고 다 말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만은 댓글이 네가 이순신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실수했다 해서 그다음부터 그 비유 안 하는데 갑자기 이거 또 튀어나와서 네가 이순신이냐 달릴까봐 내가 진짜 근데 여기서 여담이지만 진짜 김기현 대표 그만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약간 그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정말 이제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그럼 윤석열 통해 선조냐 또 나오는데 뭐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 조금만 더 괴롭히면은 전 조선수군 이끌고 부산으로 갑니다. 지금은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를? 복합적인 지금 다발성 지금 괴롭힘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그래. 근데 신당 아까 워낙 이제 의지가 강하시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지금 비명계 이제 탈당 고민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또 반윤 혹은 뭐 여기서 공천 약간 좀 힘들어지신 분들과 하면 충분히 그 중에서 정상인. 그것도 약간 골라야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김정재 의원 이런 분들도 공천이 확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김정재 의원은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은 우리 당에서 받긴 좀 쉽지 않다. 실명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일단 한 분은 제외됐습니다. 정제됐습니다. 이건 또 김정재 의원만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또 김정재 의원 얘기했던 이유 뭐냐면 김정재 의원이 뭐 신당 오겠다 할 리도 없지만은 제가 호소인이라고 이름 붙였었던. 호소인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이 있었는데 저는 호소인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호소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것도 받아내거나 이루지 못했거든요. 윤핵관들은 누리기라도 했죠. 근데 호소인 분들은 그 약간 심포도 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침만 흘리시다가 이제 같이 묶여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 뭐 이게 그냥 새칭 이게 들리는 얘기로 검사들이 엄청 뭐 올 거라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게 힘들 거예요. 그게 힘들죠, 그거는. 저는 힘들다 보고. 아무리 뭐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고 해도 그죠?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을 그렇게 많이 출마시키려면 수도권 분위기가 좋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경상남도 서부 지역 같은 데 보면은 경남 서부. 네. 뭐 4개군이 같이 결쳐 있는 지역이 있어요. 뭐 네. 천고고 하나가 뭐 네. 산청, 함양 아.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동네 같은 데다 검사를 꽂으려면은 그 지역에서 한 70년대생, 80년대생 된 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지가 않대요. 그 지역 출신에. 네, 그 지역 출신에. 아. 그리고 그런 동네일수록 막 그 가장 인구가 많은 군 출신이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래야 선거 유리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조건 때문에 오히려 아주 이제 우리가 소위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그런 발탁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굳이 할 수 있는 정도가 대구나 부산 같이 약간 대구 출신이면 대구 12군데 아무데나 나갈 수 있다. 네네. 아니면 부산이면 18군데 아무데나 나갈 수 있다. 이런 정도에서 한 2-3명 정도 나올 거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영주 이런데 경상북도 영주 이런 데는 영주에서 가장 유명한 검사가 우병우 검사예요. 아, 그래요? 네, 영주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유명한 검사가 우병우 검사예요. 우병우 수석 못 데려오잖아. 근데 우병우 수석 지금 무소속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병우 검사를 이길 검사가 없어요 지금. 영주에 참 사과 요즘 잘 난대요. 영주 은하수 사과 뭐 이런 게 굉장히 네.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PPL입니까? 자, 광고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천리만 저희는 있는 의붓 의붓이 없어요. 의붓. 무슨 영주사갑니까? 갑자기 PPL. 자. 그런데 진짜 근데 그래서 지금 울진 영덕 사람이 그쪽에 없구나. 영주에 그 국회의원이 박형수 의원님이에요. 네. 박형수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아. 근데 박형수 의원님도 좀 뭐 잘 알고 훌륭한 분인데 영주가 인구가 제일 많아가지고 우병우 수석이 유리하지 않나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기반이 TK, PK 이런 데서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은 내려놓기 너무 힘듭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네네. 대통령이 총회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지만은 네. 원래 진주 출신이시간 그럴걸요? 아 진주. 고향이. 근데 이제 부산으로 나가실 거예요 아마. 아. 그게 왜냐면 오히려 조금만 중소도시나 아니면 농촌 가까이만 가더라도 소지역주의가 동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유지가 있고 네네네. 그걸 뚫어내긴 쉽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무소속 되치기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부산과 대구가 좀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천 문제로. 예찬이 화이팅! 아 장예찬 최고위원이요. 예찬이 어떻게든 부산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예찬이가 부산 출신인데 네. 어디죠? 부산? 수영인가? 그렇게 제 관심이 있지는 아, 예. 않아요. 근데 예찬이가 장예찬 최고위원이 네. 예찬이라고 한 7번 얘기해놓고 이제 예, 예. 제가 최고위원이라고 그래요. 좀 제대로 호칭을 해주세요. 예, 장예찬 최고위원이 네. 그 부산에 어딘가를 뚫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사실 쉬운데 나갈 수 있을까? 예, 그럼 어려운데 돌파해야 될 텐데 사실 그게 전 장예찬 최고위원 뭐 너무 잘 알고 친하지만은 제가 딱 그 케이스잖아요. 계속 어려운데 출마하는 걸 강제 당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 그 출마했다고 나중에 뭐 좋게 봐주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이너스 3선이 이런 거 다니는 그런 건데 마삼성. 저는 그래서 예찬 최고위원은 꼭 기회가 되면은 좋은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나갈 거면은 왜냐면 BGM 깔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아이빌립 깔아줘야 됩니다. 따뜻한 걸로. 네, 아이빌립. 예, 장예찬 최고위원이 사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예. 네. 그 어려운 길로 가는 순간 계속 어려워지는군요. 계속 어려워질 게 뭐냐면은 그 박근혜 퀴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쓴소리라도 하면서 네.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났지만은 예찬이는 대통령 발악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권력이 굳건하실 때 잘 돼야 됩니다. 예, 예. 마침 저희가 또 장예찬 최고위원을 내일 모십니다. 네. 네, 그래서 예찬아 무리수를 둬라. 갑자기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예찬아 무리수를 둬라. 그래가지고 무리수를 둬서라도 좋은 데 가라. 좋은데라는 거는 정치적인 어떤 서사를 만들 수 있는 험지 얘기입니까? 아니면 당선 진짜 가능성이 높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까? 네가 될 곳은 해운대밖에 없다. 해운대. 해운대 참 마침 그분이죠. 예, 네, 올라오시는 하태경 분. 의원님 네. 청년 전략 지구로 이제 해달라 어허. 이렇게 요청을 해놓으신 예찬아 상태여서 꼭 해운대 가라. 해운대 근데 노리는 분도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둬서 가라. 아니면 나 좀 들어놓을 각오로. 그 무리수를 둬야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군요. 인생에 한 번쯤 들어놓아야지. 그 국민의힘에 들어놓는 분들이 많네요. 어제 저 김성태 의원도
그렇게 많이 들어놓으셨는데. 네. 졸리신가 봐요. 졸음이 춤추시는 거 잘 봤습니다. 네? 춤추시는 그 사진. 신당할 때 춤춰야 아유 된다고. 귀목 잡고 춤. 네, 이렇게. 몸부림 사무총장 출신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요. 그 신당 관련해서 네. 퀴즈를 하나 더 네. 꺼내겠습니다. 신당 퀴즈. 난 그 대통령 퀴즈 좋던데. 아, 대통령 퀴즈 네, 하겠습니다. 난 그거 퀴즈 좋더라. VS 퀴즈입니다. 아, 예. 내년 총선에서 네. 신당으로 노원병 당선되고 대통령 안 되기 대 이번 신당 싸그리 망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구박받고 다음에 대통령 되기. 두 번째는 애초에 시나리오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요? 예? 이번에 완전히 이제 그 구박받는 분위기로 동정표 잔뜩 얻어갖고.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신당이 망한다는 거는 같이 보수가 망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랬을 때 보수 절멸의 위기에 가까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망하면 네. 아니 왜냐면 전체적으로 보수의 파이가 커져야 그 안에서 신당의 파이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게 저는 이제 아침마다 4호선 타고 이제 출퇴근하면요. 생각보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뭐 비유가 아주 부적절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가끔 이제 강남역 같은 데 걸어가면은 그 남성분들 중에 보면 매력적인 여성은 눈이 살짝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안 들켰다 생각하지만 다 들키거든요. 상대방한테는. 다들 켜요. 근데 저도 이제 보면 저를 보고 이제 딱 알아보시는 분들이 딱 보여요. 그런데 그 보수 전반에 대한 반응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저한테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통 보면은. 네네네. 예전에 하시던 말도 있고 요즘 보면은 좀 갈려요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요즘 당신 그 바른 말하고 잘한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보면 애초에 그냥 보수 자체가 싫은 분도 있고. 근데 요 비율을 봤을 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보수가 절멸의 상태로 가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이후에 보수가 암흑기가 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믿어줘가지고 5년 만에 다시 보수가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좀 길게 고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보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어쨌든 사람들의 연령대도 점점 더 높아지고 그리고 보수는 뭐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지 않아도 일단 기존의 시스템에 조금 더 적응하시는 분들이 보수 쪽으로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지 그게 않아요? 지금 이제 보통 사람은 첫 투표의 감성을 그대로 가져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40대, 50대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높게 나오는 거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분들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20대, 30대 때 벌써 노무현 대통령 되신 게 2004년이니까 20년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2002년이니까 20년 넘었네요. 20년 넘었네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20대, 30대 때 정말 흥분해가지고 그렇죠. 한번 기득권에 저항해보자는 느낌으로 그래서 돼지 저금통 들고 가고 막 노사모 만들고 이랬던 네네네네. 그리고 처음에 인터넷에 막 이렇게 막 안티조선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40대, 50대인데 정치에 눈을 뜨게 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다. 그때 하는 일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성향을 가져간다. 그분들이 저는- 보수화되진 않을 거다. 저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나 뭐 성취하신 분들이 보수화될 수는 있어도 보수 정당이 투표는 안 할 거다. 감성적으로는 이 보수 정당이 운영되는 방식이나 이런 거 적응 못 하실 거다. 네. 관성도 있고. 관성도 있고. 그건 되게 불리하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80년대에 5월 광주를 경험하신 광주의 분들이 성향이 변하시겠냐는 거죠. 근데 요즘 가서 제가 보면은 요즘 가서 광주의 젊은 사람들 보면은 5월 광주라는 건 좀 시차적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역사 속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하겠지만은 내가 그것 때문에 투표 성향을 정하진 않겠다.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광주에 없는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첫 투표의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이번 선거에서 총선에서 안 좋게 나오면은 이거대로 또 후폭풍이 상당히 갈 거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인구로 따지면 가장 덩어리 큰 세대가 지금 450일 텐데, 40, 50일 텐데 네.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보수 정당이 집권하거나 하기는 거의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겠군요 앞으로. 전 굉장히 그래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 갖고 있고 보수가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번에 사실 그 세대 포이론이라고 하지만은 2030 세대를 포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전략적 마인드였고 네네네네. 지금 70대 이상으로 가면요 1년에 사망자 수가 한 40만 명까지 잡힙니다. 30에서 40만 명 정도. 이 성향이 무엇으로 앞에서 보충되느냐? 40만 명 정도가 돌아가시면은 앞에 한 20만 명 정도가 30만 명 정도가 뭐로 보충되느냐가 보수의 굉장히 중요한 선거 관점인데 대통령께서 별 고민이 없으신 것 같다. 네.
네, 제 퀴즈가 이렇게 길게 그려질 줄 몰랐습니다. 아주 네.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총선 신당 선거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대통령 안 되는 게 낫다. 그건 후자는 그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첫째입니다. 무조건 신당 네, 성공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용섭 광주시장도 전 네. 광주시장도 그 행사에서 예. 발견이 됐습니다. 네. 합류하시는 겁니까? 고민이 많으시겠죠. 이용섭 시장도 민주당에서 계속 해오시고 뭐 네. 민주당이라기보다는 관료로서 엄청난 성취를 거둔 분이거든요. 음. 뭐 국세청장, 관세청장, 뭐 그렇죠. 국토부 장관, 행자부 장관 뭐 이랬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훌륭한 분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도 고맙고 무엇보다도 보수 정당에 가깝게 간다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던 분이더라도 아까 상식적인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면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 우리 기자님이 끝으로 그러면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하면서. 네. 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요거 저도 네. 제 본업을 해야 되니까요. 네.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이제 나오고 나서 네. 첫 이제 강주 가셔서는 이제 뭐 윤 대통령 얘기도 하시면서 한 장관은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제 이제 어젠가 그젠가 이제 하태경 의원 콘서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한 장관은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미래의 동지가 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뭐예요 이거는? 어느 쪽이신지 어떻게 당연히 될 거라고 경쟁자에 보시는지. 가깝죠. 네. 한동훈 경쟁자. 장관이 살아온 이력도 저는 다르고 아까 말했듯이 거기는 윤석열 퀴즈고요. 저는 박근혜 퀴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퀴즈를 넘어선 거고요. 네. 윤석열 퀴즈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는 한 장관이랑 좋은 동지가 될 수 있다는 말 때 앞에 뭔가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동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지 않다. 왜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바로 그러시면 배신자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배신자로 싫어하지만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겁니다. 정치 입문하게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데 덕분인데 그래서 바로 어떤 관점 차이를 드러내는 거 어렵다. 아니 그 개혁적인 방향이 어떤 방향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요즘 표현이 참 제가 너무 네.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요. 네. 보수에서는 정상적으로만 해도 개혁적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네. 부정선거 이런 거 안 따라다녀도 개혁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어렵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네. 황교안 대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겪지 않길 너무 바래요. 아. 황교안 대표 개인적으로 만나 뵈면 인품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말씀도 점잖게 하시고 네. 또 후배들 챙겨주시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한번 이제 믿을 수 없는 패배를 경험하신 다음부터 이제 좀 약간 음모론에 경도되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어떻게 다시 제 궤도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멀리 가셨는데. 그런 것만 안 해도 개혁적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다. 왜냐면 그거 믿는 분이 거의 반 가까이 되세요 지금 보수에서. 지지자 중에 아니면 그 의원들 중에요? 의원 중에는 상당히 있어요. 오호. 예. 그 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뭐라 그랬죠.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지지세가 나오고 하실 때 막 징계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지세가 나오고 돈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따라간다는 생각하거든요. 뭐 이걸 제가 굳이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이런 반대 개념들이 있죠. 있죠. 예. 근데 저는 정치인들이 좀 개혁적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부정선거 믿는 분들 중에 보면요. 지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이 댓글에도 있네요. 네, 뭐가요? 예,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 예. 아 부방대. 예. 아. 예, 미국에서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예. 아. 예. 근데 무슨 교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미베인 교수 뭐. 그 사람 이미 갔어요. 그 사람은 이거 약간 좀 이렇게 하고. 계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네. 당에 보면 유경준 의원이라고 통계청장 지내시고 되게 똑똑하신 교수님이 있는데 네. 그분도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그분이 뭐가 학술적으로 못하다고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알지도 못하는 뭐 월터 미베인이라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우리나라 통계청장을 못 믿고 그렇게 가시는 건지. 네.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패배를 당하면은 뭐라도 그게 부정이라고 믿고 싶겠지만은 네네. 그런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준석 대표 오셔서 정말 저희 아주 의미 있는. 아니 근데 이건 되게 네.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부정선거를 획책한 주범이래요. 획책까지 했대요? 예, 저랑 문재인 대통령이 짜고 했대요. 둘이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길래 내 선거는 다 떨어지고 부정선거를 획책하냐고. 부정선거 할 수 있으면 나부터 바꿔놓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본인 거 하면 너무 티나니까.
그래서 본인 거 못하고. 어디서 많이 보고 온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딱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뭘 그죠? 분석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는 그럼 왜 부정선거 안 했냐 그러면은 나중에 크게 먹으려고. 그럼 대선보다 크게 먹을 수 있는 선거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이에요 대화가. 어지럽습니다. 아니면 한 개 그거다 뭐 이런 얘기는 혹시 안 하나요? 많이 보셨네요. 보니까 많이 봤습니다. 한 개 맞는데 네. 우리가 잘 감시해가지고 0.7% 막았다 이 논리죠. 힘들게 이겼다. 요즘 유튜브 채널 이상한 거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재밌습니다 그게. 거기에만 인정하셨어요. 거기에만 50만 원씩 수척하는 큰 손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슈퍼챗 하시는 큰 네네네. 자, 또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준석 대표는 여기까지 하는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방송 채널 열고 최초로 동접자 3,000명 돌파했고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도 꼭 나와주세요. 네.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보고. 내일 예찬이한테 하는 거 보고. 네. 잘 한번 해볼게요. 네, 열심히 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네. 예찬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제가 무조건 다음날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혜찬은 중간에 뛰쳐나갑니다. 소파 바로 옮기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